간만에 또 ESG 야외 촬영을 합니다. 여기는 뉴욕이고 관광객들은 잘 오지 않는 곳이에요. 좀 다른 곳이긴 한데 어쨌든 여기에 잠깐 있고요. 또 아이온큐 주가 많이 올라서 한국으로 좀 빨리 돌아가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그건 농담이고, 우선은 코스피가 3,400 돌파 직전까지 올라왔어요. 사상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 하나가 있어서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냐면은 환율이 이상하다, 이거 1,400원 돌파 직전이다, 이게 말이 되냐. 보통은 코스피가 오르면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좀 차트를 만들어서 좀 보고, 뭔가 좀 이번 거는 괴리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에 대해서 사진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넣어놨는데 한 달에 하나씩은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 이 링크 오셔서 자료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2월에 한번 괴리가 났었고요. 6월 달에 괴리가 벌어졌는데 이때 이벤트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2월, 6월에 둘 다 이제 한국의 정치적인 이벤트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 2월 달에 딥시크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증시 정점 찍고 떨어졌었죠. 그리고 4월에 관세로 시장 충격이 있었습니다. 8월에는 관세가 이제 재개가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상호 관세율을 이제 협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관세율을 15% 이제 받기로 했는데 아직 도장을 찍지 않는 바람에 아직까지 25%를 받고 있는 상태가 됐고, 일본은 이제 미국이 원하는 돈을 이제 투자를 해주기로 하면서, 상당한 부분이죠. 일본도 외환 보유고의 뭐 절반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자를 해주기로 하면서 이제 관세를 15%를 받게 됩니다. 한국한테도 이제 그걸 요구를 똑같이 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3,500억 달러가 외환 보유고가 4,1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84%의 돈을 트럼프한테 줘야 돼요. 트럼프 임기가 4년이니까 그럼 그 4년 안에 900억 달러씩 줘야 되겠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다음 정권에다 주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큰 돈을 짧은 시간 안에 미국에다가 쏴줬을 때 환율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어쨌든 환율에 약간 괴리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코스피랑 환율인데 일반적으로 코스피가 고점인 시기, 그러니까 이제 가장 고점인 시기쯤 되면은 환율이 어느 정도였냐면 2007년에가 890원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가 1040원 정도, 그러다가 2021년에는 한 1140원 정도 찍었었거든요. 그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니까 1100원에서 900원 어느 정도는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 3400을 다 돼가는데 지금 환율은 1400원대, 거의 외환위기 수준의 환율이 나오니까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런 말 합니다. 코스피가 높은 거랑 환율이 떨어지는 거랑 무슨 관계냐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쉽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 코스피가 오르니까 외국인 돈이 들어오겠죠. 외국인 투자자가 솔직히 말하면 개인이 증시를 오르고 내린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동학개미 때 빼고는 대부분은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 들어와서 투자를 해주면 증시가 오르고 빼면은 증시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는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환율이 변동되고, 코스피가 오른다는 얘기는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다는 때문에 당연히 환율이 떨어져야 정상이겠죠. 코스피가 오르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수출 주도 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반도체, 자동차, 뭐 기계류, 전자제품,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을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경우인데, 이게 제조업이다 보니까 경기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돈을 벌어오는 때가 특정 때가 존재하고, 그때가 이제 증시가 많이 오르는 때기도 하고, 이때가 기업들이 달러를 많이 벌어서 한국으로 가져오는 때기도 하더라. 이게 딱딱 이 주기적으로 돌아오면서 코스피 상승 주기와 기업들이 돈 잘 버는 주기에 맞아 떨어지니까 이때 이제 환율이 쫙 내려갔다 올랐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지금 코스피 기업들 보면은 오르는 업종들이 이제 미국향인데 좀 특수 업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기계류 말고 저기 뭐야, 방산, 그리고 AI 관련된 반도체들, 뭐 조선,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오른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엄청난 스케일을 가지고 달러를 벌어들이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전력 인프라까지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힘을 내서 대미
대미 무역 흑자를 3배 가까이 올렸습니다. 중국에서는 적자가 났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서 달러를 벌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이렇다라는 거는 뭔가 좀 다른 이유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이제 드디어 좀 약간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까운 정책들이 나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가 있냐면 이제 상법 개정 같은 것도 있고 배당 분리과세도 있죠. 뭐 지금 정부안이랑 좀 다르긴 한데 이제 그 이소영 의원 법이 발의안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훨씬 더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있겠죠. 근데 이번에 뭐 100일 해서 기자들한테 이야기했던 걸 들어보니까 조금 더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스탠다드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뭐 배당 분리과세, 저PBR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증시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익과 이제 정치 부양책 이런 것들이 나와서 증시가 좀 오를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좀 이런 것들이 하나 있었고,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또 뭐 하나 뭐냐면 환율을 인위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코스피가 오르면 알아서 환율이 내려가야 되는데 국가가 지금 관세 때문에 수출 경쟁력을 위해서 원화 약세를 만드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유한 달러보다 더 많은 원화를 발행하게 되면은 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수출 기업들이 관세로 인한 피해를 환율로 어느 정도 상각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일본이랑 우리랑 15, 25잖아요. 10% 정도인데 환율이 약간 높아야 이게 상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지금 내수 경계가 안 좋기 때문에 내수에는 또 추경 같은 경우에 돈을 부양하게 되면은 가지고 있는 달러 대비 원화를 더 많이 만들게 되니까 당연히 환율이 인위적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럼 내수를 살리면서 수출 기업들을 도와주는 형태가 되니까 과거에 일본이 썼던 아베노믹스 같은 전략을 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국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지금 이렇게 높은 상태로 만드는 거를 살짝 유도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경기 회복기인지 국세 수입이 50조가량 늘어났는데 지출도 늘어나고 연금이나 건강보험 적자도 많이 늘어나면서 87조 적자예요. 역대 3번째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부채가 1240조가 됐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부채 갚을 능력이 이거 가능한 거야? 라는 의심이 들수록 환율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런 요소들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압박 환경도 있었다. 환율이 내릴 수 있는 요소들도 있지만 오르는 요소들이 상충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고환율이 국가가 의도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이거보다 더 큰 거는 뭐냐면 3,500억 달러를 어떻게 하냐가 더 관건일 것 같아요. 외환 보유고가 4,100억 달러인데 트럼프 임기 안에 4년 안에 이 큰 돈을 어떻게 투자를 할 거며 이 돈이 다시 들어올 때는 그 이익의 90%를 미국에 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 돈을 빼지 말라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뺀다 하더라도 최소한 10년 가까이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 공백기에 이제 그 외환 보유고가 약해지는 상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과연 트럼프가 3,500억 달러만 투자해달라 했을 것인가, 그거 외에 또 뭐 원하는 것들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금 그 도장을 못 찍고 계속 지금 약간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 찍어도 문제고 안 찍어도 문제인 딜레마에 빠진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채 추가 발행해서 재정 적자 되는 거, 미국이 3,500억 달러 투자해야 되는 거, 그런 상태라서 환율이 1,400억 이상인 거고, 뭐 물론 여기서 증시가 더 올라가고 좀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 그러면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 문제들이 같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환율이랑 지금 코스피가 괴리가 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게, 코스피가 3,400이잖아요 3,500, 3,600 간 상태에서 아까 말한 문제들이 좀 잘 해결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막 들어오겠죠. 그럼 코스피 4,000, 5,000 가는데 외국인 자금이 쫙쫙 들어오면서 리스크가 해제가 되면은 정말 외국인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오면서 이게 우리 쇼티지가 난다 그러죠.
코스피 4천 넘어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죠, 물론.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은 외환에서 약간 리스크가 걸리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코스피 상승과 외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 결정하면 좋겠고, 지금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아래 링크 보시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고요, 한국에서 더 풍부한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